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청탁 수사 의혹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의 4차, 5차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법적 다툼에 새로운 사업자 찾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업의 장기 표류가 우려됩니다. 사업비 54억 원을 들여 만든 남해군 고현면의 해양 낚시공원이 1년째 문을 열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애초 사업성이 없어 예산만 낭비할 거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설명회가 경남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교육발전 특구 시범적 공모가 시작되는데 경남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른바 청탁 수사 의혹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비서관들과 공모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대표 관련 수사를 부탁했다는 이른바 청탁 수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된 범죄 첩보서에 따라 황 의원이 실제로 김 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백 전 비서관 등은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송 전 시장 등은 김 대표가 비위 수사를 받는다며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송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 청와대가 지원했다는 의혹, 민주당 내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다는 의혹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고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선고를 마친 직후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청탁 수사든 함명 수사든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이고 또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인데 이들은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한 판결이라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턴 호텔 대표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1심 선고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골목. 당시 골목 한편은 분홍색 가벽으로 막혀 있었고 20m 정도 떨어진 윗길에는 테라스와 가설물도 있었습니다. 모두 해밀턴 호텔 등이 세운 불법 건축물입니다. 수사당국은 이 같은 불법 건축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 이모 씨 등 3명을 올해 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대표 이 씨와 해밀턴 회사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혹시 유가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미래에 말씀드립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 씨와 해밀턴 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표 이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인근 주점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호텔 본관 뒤편의 테라스 등을 무단 증축한 죄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세워져
인파 사고의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은 철제 가벽에 대해서는 6m 이상이던 도로폭이 3.6m가량으로 줄어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하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1심 선고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포함해 4건의 재판이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벌써부터 한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 경남도 영하권의 추위가 예상되는 등 추위의 기세가 더욱 매서워지겠는데요. 오늘 밤까지 곳곳에 눈발이 날리겠고 내일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거라는 예보입니다. 김민경 기상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틀째 이어진 매서운 추위. 차가운 바람도 강하게 몰아쳐 오후에도 서울 등 중부지방의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경북 북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철원 영하 11도 등 중부 내륙 지방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고 부산도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내일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 14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추위와 함께 서울 등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 지역 곳곳으론 눈발도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엔 최고 3cm, 내륙 지역으로도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릴 거로 예보했습니다. 내륙 지방의 눈은 밤새 그치겠지만 서해상에선 또 다른 눈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며 30일에서 1일 사이 충남 서해안, 전라권 서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다소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충남과 호남의 서해안 지역으론 최고 5cm가량 눈이 쌓이겠고 곳곳에 세찬 눈발이 이어지며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눈발은 모레 밤부터 점차 잦아들겠지만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거로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2030년 세계 박람회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투표 직전에 실시된 최종 연설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주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들며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자본력을 내세운 사우디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파리 송락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개최지는 결국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몫이 됐습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 1차 투표에서 리야드는 119표, 부산 29표, 로마 17표를 얻었습니다. 투표 참여국 165개 나라 중 3분의 2 이상의 표를 확보한 리야드가 2차 투표 없이 개최지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현격히 컸던 사우디와의 표차. 정부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에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1차 투표에서 사우디의 3분의 2 득표를 저지해 2차 투표에서 역전을 노려보겠다던 이른바 교차 투표 전략은 무의에 그쳤습니다. 우리보다 1년 앞서 유치전에 뛰어들어 오일머니 자본력을 앞세운 사우디가 저개발 국가 표심을 대거 확보하면서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저개발 국가에다가 천문학전 개발 차관과 원조 기금을 주는 역할을. 정부는 BIE 회원국 182개 나라를 돌며 얻은 외교적 자산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는 투표 결과가 아쉽다면서도 2035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다시 한번 나서는 걸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부족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창원시가 발표한 마산 해양 신도시 감사 결과를 짚어보니 문제 해결보단 곳곳에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4차 민간사업자와의 행정소송에서 창원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데다 무자격 업체로 지목한 우선협상 대상자인 5차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취소할 경우 또 다른 소송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마산해양 신도시 4차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민간 사업자가 2021년 5월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년 전 창원시가 이겼지만 민간 사업자는 다시 항소했습니다. 다음 달 항소심 변론 종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는 4차 공모 당시 창원시 공무원이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토지 매입비가 적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창원시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 KBS 취재 결과 이 같은 감사 결과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감사 처분이 확정되기도 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확정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명확히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보냈습니다. 무자격 업체로 지목된 5차 민간 사업자와 관계도 문제입니다. 창원시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민간 사업자와 1년 가까이 협상을 해왔던 셈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는 애초 공모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어서 창원시는 5차 공모 사업자와 관계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가 취소되면 관련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4차, 5차 민간 사업자와 잇따라 소송이 이어질 경우 창원시가 새로 사업자를 찾기 위한 공모를 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공고에 아주 추가라는 특이사항이 기재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두 개의 큰 소송 사건이건 민자사업에서 참여할 업체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첫 공모 이후 8년째 민간 사업자를 정하지 못한 마산 해양 신도시. 창원시 감사 발표가 문제 해결보다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정부가 이달 초 지방시대 정책 가운데 하나로 교육발전 특구를 발표했는데요. 교육부 장관의 찾아가는 설명회가 오늘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공모가 시작되는데 경남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기준 경남 인구는 325만 5천여 명. 지난해 10년 만에 330만 명대가 무너진 뒤 계속 줄고 있습니다. 경남의 출생아는 지난해 14,000여 명으로 5년 새 30% 넘게 줄었습니다. 지역 인구 유출과 저출산 해결책으로 정부는 이달 초 교육발전 특구 정책을 발표했고 경남에서 전국 두 번째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교육의 힘으로 좀 지역을 살리자. 교육이 그동안 너무 좀 지역의 그 수요와 동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좀 교육을 지역으로 돌려드리자 하는. 교육발전 특구는 자치단체와 교육청, 기업 등이 지역에 맞는 교육발전 방안을 만들면 정부가 재원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유아부터 대학까지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일자리와 집을 구해 지역 소멸을 극복한다는 취지입니다. 3년 동안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충북 등 일부 광역시도에서는 이미 사업 논의가 시작됐지만 경남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없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 양극화와 입시 명문고 난립 등을 우려해 공교육 강화라는 큰 틀 안에서 교육발전 특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에서 나온 시안을 보면 공교육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많이 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 수 있다라고.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시범 지역을 공모해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발전 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경상국립대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오늘 경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간담회에는 이주호 교육부 총리와 경상남도, 경상국립대와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글로컬 대학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비 등 1,454억 원을 투자해 경상국립대를 우주항공 방위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우주항공대학과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등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위기를 넘어 스마트 산단으로 탈바꿈한 프랑스 그레노블과 중국 선전. 이곳에서 만난 기업체, 학계 관계자, 또 행정가들은 한 목소리로 설비 노후화와 인력 부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창원 국가산단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년을 맞은 창원 국가산단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창원시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습니다. 首先一个，所以就是说城市的一个数字化的一个转型的话，城市级别的话，需要有一个管理级别的这种好的一个顶层设计。那这样的话，所以就需要有顶层设计，不然的话，后面的系统会有很大的一些阻挠吧，这种。 미래를 대비할 명확한 정책 목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Et en étant très clair, très lisible sur cette ambition politique pour la transformation de la société, ça aide, je pense, les chercheurs et les industriels à s'adapter et dans leur champ d'action quotidienne à être en capacité d'anticiper les décisions nécessaires pour préparer l'avenir. 창원 지역 대학들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산단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L'université, c'est un formidable moteur d'innovation. Et vous avez des universités qui sont excellentes en Corée, qui sont de très haut niveau et de très haut rang, des laboratoires de grande qualité. Donc c'est travailler avec eux. Parce qu'il y a une culture de l'innovation qui est compliquée en fait à implémenter ailleurs. C'est-à-dire qu'il ne suffit pas de dire on va faire de l'innovation pour faire de l'innovation. Il faut vraiment que ce soit dans l'ADN du territoire, que ce soit suscité. C'est pour ça que le rôle des écoles sont aussi importants. C'est une culture qui doit être initiée, enseignée très tôt. 기업과 연구소도 인재 육성을 가장 큰 숙제로 꼽았습니다. Et la manière de le faire, c'est de créer cette triangle entre l'académie, qu'ils ont une notion d'éducation et donc ils peuvent donner des thèses et des sujets qui sont purement académiques, avec les centres de recherche et l'industrie qui veut voir à la fin un produit. 기존의 산단 입주 업체들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나 청년 창업을 견제하기보다 이들을 지원해 함께 도약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核心的板块，那我们抓住核心的板块，其他的一些业务机会可以放出来，可以去参照。我觉得像现在的腾讯公司可以有一些参照，就是很多的业务可以释放出去。那这些业务出现， 명확한 미래 비전과 젊은 인재 육성, 창원 국가산단에 건넨 조언들을 관통하는 말이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기획으로 해외 사례를 취재한 윤경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어서 오십시오. 먼저 프랑스 그레노블과 중국 선전에 다녀왔습니다. 두 도시 모두 이 스마트 또 디지털 산단으로 변신에 성공을 했는데 현지 취재를 하면서 좀 가장 부러웠던 성공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네, 문화적인 측면을 꼽고 싶습니다. 도시 문화의 DNA라고 할까요? 두 도시의 두드러진 장점은 개방적인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출신지나 민족에 따른 차별이 없지 않은데요. 선전만큼은 지연이나 혈연을 떠나서 아이디어와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선전시의 도시 슬로건이 선전에 오면 모두 선전 사람이다라는 건데요. 1980년대 30만 명이었던 인구가 지금은 1,700만 명이 넘으니까 외지인 없이 성장이 불가능했던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 같고요. 홍콩, 마카오 같은 국제도시와 가까운 지리적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이른바 선전 드림을 꿈꾸면서 모여든 인재들이 이런 산단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그르노브도 마찬가지인데요. 첨단 산업을 연구하는 대학과 연구소가 집적돼 있다 보니까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시아 같은 전 세계에서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인종, 국적의 젊은이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국제도시 특유의 개방적인 문화가 있고요. 이런 열린 문화가 산단 혁신을 이끌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해외 현지 취재 영상을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실제 도시에도 젊은이들이 많습니까? 네, 두 도시 어디에서나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도심이나 주택가, 공원, 강변 같은 취재진이 방문한 어디든지 활기찬 모습의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이 창원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요. 산단 발전이 기업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도시 활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교육과 자연환경, 이런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갖춰져야지 산단을 보고 모인 인력들이 그 도시에 자리 잡고 오래 살 수 있고 산단의 성과가 도시 활력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보신 보도도 그렇고 이제 창원도 스마트 디지털 산단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얘기인데 네. 좀 우리가 두 도시로부터 본받아야 할 핵심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도시의 스마트 디지털 산단 성공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 사람입니다. 인재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두 도시 모두 수준 높은 대학과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곳의 인력과 기술이 고스란히 산단으로 수혈되고 있거든요. 창원이 두 도시와 비교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창원 산단 일선의 경영자나 노동자들을 만나보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력 부족을 손꼽거든요. 창원에는 창원대나 경남대, 경남 전체로 보면 인제대나 경상대 같은 지역 대학들이 산단에 필요한 인력을 맞춤형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창원 제조업, 또 제조업과 연계된 스마트 디지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전문 대학원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르노블의 대학들처럼 특정 기업체의 특정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아주 긴밀한 수준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창원 산단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업 기반이 있잖아요. 네. 지역 대학이 산단 전문 교육기관이 돼야지 산단도 살 수 있고 대학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기획보도 윤경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가계대출이 최근 큰 폭으로 늘며 1,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조치도 1년 연장됩니다. 자세한 소식 최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12월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 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12월 한 달간 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IBK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서는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7개월 연속 증가해 1,100조 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 1월부터 운영돼 왔던 취약차주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프로그램도 1년 더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들이 중도상환 수수료로 연간 3천억 원 안팎을 벌어들이는 상황에서 수수료가 은행마다 획일적이고 모바일 가입이나 창구 가입,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가리지 않고 수수료율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5곳 모두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도상환 시 실제로 발생하는 손실 비용 등 실제 발생 비용만 수수료에 담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이외에 다른 항목을 적용해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각 은행은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대상과 요율 등 세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앞으로 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남해군이 국비를 포함해 54억 원을 들여 만든 낚시공원이 1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장에 고기를 가둘 방법과 운영자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도 사업은 계속 추진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해군이 축구장 37개 크기 바다에 조성한 해양 낚시공원입니다. 낚시용 콘크리트 교각 2곳과 좌대, 숙박이 가능한 휴게소 등을 갖추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준공했지만 1년 넘게 개방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숙박동은 물이 새 벽지가 찢겨 나갔고 내부 철 구조물은 녹이 슬었습니다. 새 가구도 온통 곰팡이가 폈습니다. 이게 한 번도 안 쓴 건물이죠? 예, 그렇죠. 일단 기본 청소를 해놔야지 작업을 할 거니까. 더 큰 문제는 낚시공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사실상 낚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애초 낚시공원터는 수심이 1m에서 2m 정도로 지나치게 낮고 마을 바지락 양식장과도 겹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양식 물고기를 풀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제 뒤쪽 섬 사이에 400m 길이 그물망을 설치해서 양식 물고기를 가두는 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바다를 가로질러 가두리망을 설치하면 배가 드나들 수 없고 강한 파도에 찢겨 나갈 우려가 있어 설계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건 안 돼요. 이거 하고 수심 깊은 데가 낚시가 돼야 되는데 뿔밭이 돼가지고. 운영자도 찾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촌계는 아예 운영할 뜻이 없고 군 직영은 전문성이 문제입니다. 남해군은 수상 자전거 등을 즐기는 레저공원으로 만들기로 했지만 좁은 도로폭 등 접근성도 문제입니다. 이 위탁을 받아도 되겠다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저희가 내년 하반기 정도를 목표로 해서 낚시공원 조성에 든 예산은 54억 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에 대한 특정 감사는 아직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오늘 열린 9대 진주교육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김성규, 홍영기 교수가 각각 1, 2순위로 선정됐습니다. 진주교대는 선거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총장 선거 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1, 2순위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선된 후보는 내년 2월부터 4년 동안 진주교대 총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진주시 보건소가 다음 달 6일부터 사흘 동안 기간제 의사를 공개 채용합니다. 보건소 기간제 의사는 의사 면허를 가져야 지원할 수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진료와 예방접종 대상자 예진 등 지역 보건의료 업무를 맡습니다. 진주시 보건소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연말쯤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천시가 노로바이러스 등 겨울철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큰 어패류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합니다. 교육 대상은 삼천포 용궁수산시장과 삼천포 전통수산시장, 팔포 음식특화지구 등 약 200여 곳으로 어패류 취급 주의사항과 식중독 관련 정보를 전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4일부터 12일까지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교육도 합니다. 남해군이 다음 달 16일 이순신 순국공원에서 이순신의 생애와 노량해전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행사에는 동국대 여해연구소 노승석 학술위원장을 초청해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순신 장군의 애민정신 등을 짚어봅니다. 남해군은 또 다음 달 이순신 장군을 다룬 영화 노량 개봉을 맞아 관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문브리핑 풀뿌리 언론 K 시작합니다. 먼저 경남 도민일보 보시겠습니다. 한국 사회 주춧돌 놓은 건 매 한 가지인데 정부 이념 앞세워 차등이라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민주화 관련 단체 보조금 삭감 문제부터 민주성지 경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6편의 기획기사로 짚고 있는데요. 이 취재를 맡은 경남 도민일보 박신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번 기획기사를 준비하게 된 배경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제가 민주주의 위기를 기획기사로 다뤄야겠다고 생각했던 때는 지난해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 때입니다. 그 당시 기념식 성공 문제로 가수와 연출자가 교체된 일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기념식을 검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는 관련 단체에 행해지는 이런 비민주적인 모습들이 앞으로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부마항쟁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했고요. 정부가 내놓은 내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예산을 보면 올해보다 24%가량 삭감된 안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민주성질한 지역 정체성이 끊길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 민주성지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민주성지라는 의미는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좀 잘 와닿지 않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반면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게는 조금 익숙하고 자랑스러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더라도 경남과 창원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자산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3.15 의거와 부마 민주항쟁, 6월 항쟁까지 경남에는 굵직한 민주화 운동 역사가 흐르는 만큼 이러한 자산을 어떻게 살릴지 계속 고민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민주화운동 당사자와 또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취재하셨는데 이분들은 한국 민주주의에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이분들을 만나봤던 이유는 아무래도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계실 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대구, 광주, 서울, 제주에서 만나 뵙고 왔는데요. 각 지역에서 나온 논의들을 좀 종합해 보면 지역을 뛰어넘는 연대, 1987년 헌법체제 개혁, 역사 왜곡 혐오 세력의 처벌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는데요. 민주주의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아픔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가꾸고 돌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민주성지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선 민주성지라는 단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한데요. 3.15 의거나 부마 항쟁을 내 부모 형제나 이웃의 이야기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중에 다가갈 이야기가 필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영화나 드라마, 책에서 경남 지역 민주화 운동 역사가 다뤄지면 자연스럽게 그 의미도 알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화 운동 주축이던 학생뿐만 아니라 노동자나 일반 시민 등 새로운 인물을 발굴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경남 도민일보 박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경남신문 보겠습니다. 공사비 부족으로 24개월째 건립 중단, 지역사회 우려라는 제목인데요. 사진은 함안 지역 첫 지역 주택조 아파트가 들어설 터인데요. 24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설립인가가 난 뒤 시공사만 4차례 변경됐고 경기 악화와 분양 불확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시공사를 찾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임대아파트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했지만 기존 시공사와의 정산금 문제로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사가 이대로 중단될 경우 지역사회의 파장이 큰 만큼 빠른 시일 안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거제신문입니다. 52년 된 옛 거제대교 댐질 처방보다 근본 대안 찾아야라는 기사입니다.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와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를 연결하는 옛 거제대교의 모습입니다. 개통한 지 올해로 52년째인 이 옛 거제대교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 달 동안 전면 통제한 뒤 보수 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교각이 선박의 잦은 충돌과 노후화로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신문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땜질식 처방보다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풀뿌리 언론 K였습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3.15 의거 당시 고 김주열 열사의 시신을 인양한 어부 김모 씨 등 11명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 화해위는 이들이 개별적으로 시위에 참여했고 대부분 80살 이상 고령임에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3.15 의거와 관련해 진실 화해위의 진실 규명 결정 사건은 현재 260건에 261명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오늘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김해와 양산의 부산 편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 지사는 양산 허용복 도의원의 질문에 인구 팽창 지역인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과 인구 감소 지역인 경남과 부산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지사는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과 부산 660만 명이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한상현 도의원이 오늘 도정 질의를 통해 경남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대한 경상남도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한 의원은 경력 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경남 세일센터의 보조금법 위반과 노사 갈등 문제가 알려진 뒤에도 경상남도가 운영기관 변경 등 적극적인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운영기관 지정 권한이 있는 여성가족부의 유권 해석이 늦어진 탓이라며 운영기관 변경을 위한 기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최근 경남의 교사 10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0%가 최근 3년 안에 직접 갑질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질 가해자는 관리자가 86%로 가장 많고 갑질을 당한 뒤 혼자 감내한다는 응답이 78%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교육청에 갑질 관련 정기 전수조사와 2차 가해 방지 대책 등을 촉구했습니다. 경남의 첫 아동 청소년 전용 정신건강병동이 김해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전용 정신건강병동은 23개 병상 규모로 김해시와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운영하며 심리상담과 미술, 공예와 표현치료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정신건강 고위기 아동 청소년은 김해에서만 260명이 넘지만 아동 청소년 전용 병동은 경남에 한 곳도 없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경남 도립의료원 진주병원의 땅 매입 비용이 빠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도립의료원 진주병원 땅 매입 안건을 내년 도의회에 다시 상정해야 해 사업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등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때 거창과 진주 등 경남 서부권 환자들이 공공병원이 없어 마산의료원까지 갔다며 경남 서부권 도민 92%가 필요성을 인정한 공공병원 예산을 경남도의회가 내년에 다시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면서 무척 춥겠습니다.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거창의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낮아지는 등 내일은 한겨울 추위가 예상됩니다. 한편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곳곳으로 5도 안팎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아 한낮에도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밤한때 북서 내륙에는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영하 2도, 함안이 영하 5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5도, 함안이 6도로 예년보다 6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2도, 합천이 영하 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7도, 합천 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당분간 때이른 겨울 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경남은 뉴스7 경남입니다.